이번에 발산형 경기하겠습니다. 발산형은 뭐 판이 생성됩니다. 판이 생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양판 현무암이 생성된다. 그리고 뭐 대부분 문제 천발이죠. 뭐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천발 지진을 하고 화산도 당연히 이제 현무암이니까 고온의 마그마를 분출하는 고온의 마그마 현무암을 내놓는 화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령은 외화오라고 했는데 외화왔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중앙대서양 해령, 중대,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인도양 해령. 이걸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웠다 치고 그 다음에 육지의 발산형이 있습니다. 육지 발산형. 그래서 육지 발산형은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아시죠? 아이슬란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탈리아 요래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유럽입니다. 이게 인도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가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바다 이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걸프만입니다. 걸프만. 여기 이제 쿠웨이트 있고 뭐 이라크, 이란 있는 여기는 뭐 페르시아만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지 말하던데 아무튼 이게 걸프만이 있고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전쟁을 일으킨 걸프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유명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뭐 사우디가 요래 있고 말이죠. 여기 이집트, 소말리아 막 이렇게 못 사는 이디오피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해령이 왜 인도양 해령을 외워야 되느냐면 이게 인도양 해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령이. 근데 해령이 홍해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해령은 이제 발산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 홍해는 첫 번째 홍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홍해는 넓어지고 아주 넓은 이제 바다가 되겠죠. 홍해 굉장히 아름다운데 홍해도 가봐야 되는데. 여기 하여튼 무슨 시나이 반도인가요? 여기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홍해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령 일부가 이렇게 동아프리카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 마다가스카르처럼 이게 양쪽으로 벌어지면 아프리카는 또 다른 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째, 아프리카는 분리될 것이다. 아프리카는 조각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럼 지금 여기 뭐 지진 천발하고 화산하고 난리 나겠네요. 맞죠? 여기 난리 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어떤 상태게요? 이미 땅이 벌어지고 있으니 땅이 벌어졌는데 빗물이 고인 거야. 그래서 엄청난 큰 호수가 있죠. 호수다.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호수 이런 거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빅토리아 호수가 하여튼 너무 커서 하여튼 크기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우 큰 이렇게 호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거를 방금 얘기했죠. 여기 있네. 동아프리카의 이런 육지 발산형을 열곡대라고 부를 거예요. 열곡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여기 있다. 그래서 왜 열곡대라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물 밑에 있으면 이게 해령이에요. 물 밑에 있으면 이렇게. 그럼 요쪽까지가 해령인데 요 V자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찢어진 계곡이다 이래서 열곡이라 해요. 그래서 원래 열곡이라는 것은 해령의 이 정상 부위를 말합니다. 근데 육지에서 이게 이제 찢어지고 있으니 이름을 열곡대 이래 붙인 거죠. 그럼 이제 열곡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이 묘사를 뭐 할 필요 없지만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처럼 호수예요. 호수. 지금은 호수. 근데 지금 요 보시다시피 이게 육지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얘가 이제 드디어 해령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상승해서 멘틀 상승하고 현무암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는 그리고 엉망이네 미안. 그러니까 육지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여긴 요렇게 해령이 생길 거잖아요. 해령이 요렇게 밑에 해령이. 그래서 이게 졸지에 바다가 돼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해령이 되는 거죠. 해령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동아프리카 일국대는 미래에 해령이 되고 바다가 될 곳이다. 그래서 홍해가 넓어지면서 여기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게 섬처럼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넓은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언젠가는.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느냐? 선생님이 나도 세계지도 진짜 못 그리지만 제 수준 정도는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충 그리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게 인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여기 뭐 보르네오 반도는 필리핀하고는 알아서 하시고 그려도 안 그려도 돼. 호주는 꼭 그려야 돼. 호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래 돼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 쪽발이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릴 데가 없네. 대충 뭐 죄송합니다. 미국이 있고 이런 남미가 있다. 그럼 아까 이거 외우라 그랬죠. 중앙대서양 해령. 그 다음 이게 동태평양 해령. 이게 쭉 인도 밑에 가면 이게 인도양 해령. 이거 외워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사실 요 이제 캐나다 옆에 이 그린란드라고 큰한 섬이 있어요. 그 다음 아이슬란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슬란드는 참 온도 지지리도 없지. 해령 위에 있어요. 해령 위에. 아이슬란드 상당히 고물가고 까프르사타가 IMF 맞이했다가 얼마 전에 졸업했는데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뭐 이래저래 좀 비운의 섬이에요. 아이슬란드는 그리고 워낙 그런 해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름을 아이스란드라고 바꾸죠. 아이스란드. 오히려 얼음으로 돼 있는 여기를 그린랜드라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해적들한테 이제 여기로 가라 이거지. 우리한테 오지 말고 그 정도로 하여튼 그런 사인이 많은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해령이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뭐 이렇게 생겨서 있으면 이게 해필 해령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해필 해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반지의 제왕 알죠? 반지의 제왕 그 소설 쓴 사람이 아이슬란드가 고향이야.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뭐 여러분 해리포터도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용 이런 거 좀 옛날부터 유행했어요. 뭐 실제 용이 살았을 수도 있지 뭐 그건 알 수 없고. 그래서 용 이런 거 유럽에 유행하듯이 아이슬란드도 옛날에 그런 뭐 반지의 제왕 보면 막 오크족 나오고 하는 게 옛날에 실제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이제 화산 활동이 있고 하니까 A에서 B로 산을 넘어가다가 가스 마시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괴물이 살지 않을까. 그래서 오크. 실제 지금도 아이슬란드는 이 해안가에만 살잖아요, 사람이. 휴먼이 바깥쪽에 살죠. 가운데 엘프가 있고 이런 거. 촬영은 뉴질랜드에서 했지만 그래서 작가가 아이슬란드에 살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그러면 소설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이슬란드는 해령이 있으니까 이게 고온의 마그마다. 고온의 마그마는 철이 많고 현무암이고 조용하다. 조용히 분출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아이슬란드는 두 개로 쪼개지겠죠. 참 불행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옛날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조용히 용암을 분출해야 돼요. 조용히 용암 분출.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이슬란드는 이제 워낙 추운 곳이니까 여기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빙하 녹은 물이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빙하가 갑자기 끓어요. 그럼 수중기압이 증가하고 글자 그대로 이 수중기압으로 폭발하는 거거든요. 화산은. 그래서 이 빙하 녹은 물이 조용한 용암에 만나서 급격히 수증기가 분출되어 격렬히 화산이 폭발됐어요. 격렬하게. 그래서 이게 좀 예외죠, 예외. 원래는 조용해야 되는데 빙하 녹은 물이 만나서 격렬히 폭발했다. 그래서 이 화산재가 막 날아가서 유럽을 다 덮어서 유럽이 그때 한 달 정도 비행기 못 떴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 아이슬란드가.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육지의 발산형이다. 열곡대 이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려명 경계는 당연히 판이 만나서 소멸하고 뭐 천발 일어나고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는 신발도 하고 화산이 조금 문제인데 화산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형적인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하면 충돌형 하겠습니다. 충돌. 트럭이 부딪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럭과 트럭이 부딪히니 누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럴 지금 정신이 없어. 둘 다 밀도가 비슷해.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숭늉차하고 부딪히면 뭐 숭늉차가 밑으로 깔리고 뭐 트럭이 올라타겠지만 버스하고 버스, 트럭하고 트럭이 부딪히니까 이게 뭐 누가 밑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돌형은 대부분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밀도차가 별로 나지 않은 대륙판끼리 부딪혔을 때 이런 초대형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그래서 히말라야 습곡 산맥이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은 또 흐려질라. 원래는 말이죠. 이게 인도가 있으면 전에 얘기했죠. 인도는 남반구에 있다가 신생대 나와서 박은 거고 답을 말해버렸네. 유라시아가 있고 원래 인도는 이렇게 다가온 섬이었으니 인도판이 받기 전에는 엄연히 해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구가 있었고 인도가 얘를 이렇게 박은 거야. 박으면서 지금 인도판이 대륙이다 보니 일부는 들어가지만 일부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형, 초대형 산맥인 히말라야가 생겼고, 자, 이까지는 쉬워요. 그럼 뭐 쉬운 게 소개해 볼게요. 그럼 딱 박는 순간 천발하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신발을 하겠죠. 근데 신발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신발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도판이나 유라시아판이나 둘 다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화산을 하느냐 이거야. 그럼 이제 이게 마찰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길 텐데 이게 튀어나오긴 이게 너무 두꺼워요. 이게 막 5, 60km 정도 되니까 두께가. 그래서 마그마가 생긴다 한들 이게 밖으로 분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밑에서 관입만 하지 화산 분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는 거는 화산 분출을 말하는데 관입은 할 수는 있으나 분출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판이 너무 두껍고 생긴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어. 히말라야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어요. 좀 이따 할 건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 화석입니다. 그러면 중생대 바다 화석이니까 얘는 과연 중생대 히말라야는 생성된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동안 수백 년, 수천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생대 화석이 있다는 것은 중생대에 박은 게 아니고 중생대가 훨씬 지난 신생대 말기쯤에나 얘들이 충돌해서 이렇게 이게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지. 보세요. 중생대일 때는 이렇게 사이에 바다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암모나이트가 산 거죠.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깔아앉고 화석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신생대나 되어서야 인도가 처박으면서 여기는 암모나이트가 이걸 어려말 지향사라는데 이런 이제 흙과 화석이 이렇게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중생대 화석이 있으면 중생대에 박은 게 절대 아니다. 중생대 이후인 신생대 때 히말라야는 생성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섭입형 형태를 하겠습니다. 이제 삽입이죠, 삽입. 인서트, 삽입됐다, 삽입한 형태다. 이제 주로 해구입니다, 해구.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양판끼리도 부딪혀도 얼마든지 해구는 만들어지죠. 해구가 별거 아니에요. 바다의 또랑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판이 만나서 이렇게 또랑이 생기기만 하면 그냥 해구입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만나도 얼마든지 해구는 잘 생기죠. 대표적으로 이게 필리핀판이라 치고 이게 태평양판이라 치겠어요. 그러면 만나면 이제 천발 지진 일어나고 저 깊은 곳에는 당연히 신발이 일어나고 이걸 베니오프라 한다 했잖아요. 베니오프에서는 마그마가 빵 터져서 화산섬, 천발 신발 화산활동, 화산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양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과 대륙판이 부딪혀서도 얼마든지 일단 물 밑에 바다 밑에서 또랑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해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림인데
이게 남아메리카가 있고, 이게 그 유명한 나즈카판, 많이 들어봤죠? 나즈카 문명할 때. 나즈카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빵 만나니까 여기는 칠레 페루 해구, 그 유명한 칠레 페루 해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엘니뇨 할 때 기억나죠? 그래서 판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 그럼 이제 막 박으니까 천발하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막 이렇게 신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구 옆이니까 베니오프 되니까, 베니오프 돼서 화산이 빵 이렇게 폭발할 거예요. 천발, 신발, 화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 유명한 여기 습곡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그래서 안데스 습곡 산맥은 자기가 스스로 화산을 하는 게 아니고 칠레, 페루의 베니오프에서 하는 거지만 아무튼간 외관상 밖에서 사람 이래 보면 안데스가 화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안데스는 화산을 하는데 히말라야는 안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히말라야는 화산 분출을 하지 않는데 안데스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히말라야는 판이 너무 두꺼워서 마그마가 못 나오지만 안데스는 마그마 특성도 그렇고 이게 적당한 두께라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화산 활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히말라야와 다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일본 해구를 해야 되는데 일본 해구를 이제 할게요. 일본은 이렇게 자 지금 현재 그림엔 일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중거 짱구 있고 한국 있고 이게 동해 서해다. 동해가 있죠? 일본 없어. 일본은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베니오프가 되고 천발 신발 생기면서 여기서 빵 하고 생긴 섬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화산섬인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본 해구는 판의 경계가 맞아요. 일본 해구는 판의 경계가 반드시 맞는데 일본은 판의 경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호상열도다 이래서 바나나 모양으로 원호 모양의 섬이 줄을 섰다 이래서 호상열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해구 옆에 있는 이런 화산섬은 모두 호상열도냐? 당연하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해구 옆에 있는 모든 화산섬은 대부분 다 호상열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천발하고 신발하고 화산하고 정말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요래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쌤 올드스쿨이니까 좀 약간 옛날 스타일로 가르칠게요.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이다. 그래서 실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북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있어요. 요가 이제 태평양판, 요가 이제 필리핀판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 참 골 때리는 나라죠. 보세요. 판이 지금 몇 개고 북아메리카판에, 태평양판에, 필리핀에, 유라시아에 그러니까 그런 판의 그런 교점에 위치하니 여러 화산 지진에 시달리는 것이다. 필리핀은 당연히 해양판이니까 요 밑으로 기 들어가려 하겠죠. 이제 이게 기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랭전선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 섬이 생길 거다. 그럼 이거 호상열도지. 그 다음 이것도 역시 태평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기 들어가면서 일본이라는 섬이 생겼으니까 호상열도.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태평양이 둘 다 해양판인데 태평양이 조금 더 밀도가 커서 필리핀 밑으로 들어가. 그럼 여기 이제 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호상열도 이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것이 신발 지진 일어나는 쪽이 올라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이 일어나는 곳은 이렇게 올라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서 올라탔고 이 천발이 일어나는 천발 요구는 이게 밀도가 커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신발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올라탄 애들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천발 신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 일어나는 쪽이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게 천발하고 여기로 가면 신발 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발하는 쪽이 올라탔구나. 밀도가 조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신발하는 쪽에서 이렇게 빵 화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구에서 좀 앞쪽으로
그래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시면 신발하는 요쪽에 이렇게 빵빵 하면서 화산이 터지고, 이것도 밑으로 기 들어가니까 요쪽에 화산이 빵빵빵 터지고, 이것도 요쪽에 일본이 화산섬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천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 천발이고, 이게 제주도가 여기 있어요. 이 천발 신발은 수평 거리가 짧아. 근데 이게 이제 연해주다, 블라디보스톡이라 칩시다. 저기 뭐 아우지 탄강 있는 쪽이다, 청진 쪽에. 그럼 저쪽에 러시아 쪽으로 이쪽은 천발과 신발이 엄청 길다라고 봅시다. 수평거리가. 그래서 여기는 수평거리가 엄청 길고 여기는 왜 이렇게 수평거리가 짧을까? 왜 이럴까? 이유는 정말 쉬워요. 어느 쪽이 베니오프 경사가 급하겠어요. 그 옆에 다시 그리면 한 해는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고, 아이고, 잠시, 아이고, 그 다음에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 칩시다. 완만하다. 경사가 급하면 천발과 신발의 신발이 일어나는 것의 수평거리가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수평거리가 짧으면 경사가 급하고 이 천발이 일어나는 곳과 신발이 일어나는 곳의 이 수평거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좁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경사가 급하고 이렇게 천발 신발의 수평거리가 긴 여기가 완만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어쩌고 저쩌고다. 암모니아가 있다. 암모니아 화석이 있다는 것은 중생대일 때 충돌하면 안 돼. 그럼 중생대 화석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리는데 중생대에 만일 인도가 충돌했다면 화석을 만들 시간을 안 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화석이 만들어지고 신생대쯤에서 인도가 이렇게 유라시아를 박은 게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멀어지고 있다 틀렸고, 대륙판 경계다. 뭐 대륙과 대륙이 만났으니까 맞고, 이거 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높아질 것이다 틀렸고, 그 히말라야가 있던 이 지역은 옛날에 어려운 말로 지향사로서 암모나이트는 해양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육지일 수가 없고 해양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신생대 박았으니까 고생대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육지 발산형인 동아프리카 열국대인데 역시 동아프리카 열국대는 이게 홍해고 여기가 이제 동아프리카 열국대입니다. 거기를 확대한 모습인데 옳은 추론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발산형이니까 이렇게 벌어질 거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니아사호는 앞으로 넓어질 것이다, 맞고. 홍해는 뭐 홍해 해령이니까 멘틀 상승부에 해당한다, 맞고. 킬리만자로는 판이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역단층이나 습곡보다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틀렸고. 빅토리아는 이제 아무래도 해령이니까 앞으로 해령이 될 곳이죠. 발산형 경계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니까 틀렸고. 킬리만자로 산은 여기는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분이 고온의 점성이 작은 고온의 용암이 분출할 것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은 이게 7.5 이상인데요. 아무래도 A 부근에 더 많죠. 아무래도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A 부근보다 비교해서 적게 발생했다 맞고, C는 이게 판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평양판이. 그러니까 여기 화산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산활동은 아무래도 태평양보다는 필리핀판에서 활발하다 맞고, 모두 해구입니다. 해양판 만나든지 해양판 대륙판 만나든지 다 해구다 맞고, 지금 태평양이 다 뚫고 들어가죠. 태평양이 제일 밀도가 크고 그 다음 필리핀, 유라시아 이건 틀렸고, 해양판이 만나는 거는 필리핀 해양판이고 뭐 태평양 해양판이니까 BC죠. BC.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여기가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다.